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반발.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다 감내합니까? 우리는 무슨 죄 졌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면택 회장이 일단은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조율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 방식대로 회장들이 하는 건데 정부하고 할 때도 예. 최소한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17일 날 아예 중지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제 제가 한 환자 예.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정부는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의료계 역시 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고 병원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셨는데 집단 행동에 동조하는 전문의들은 응급실 진료, 외래 진료, 수술 일정 등을 지연하고 연기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외면하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자, 의사가 직접 예약 바꿔라. 지금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 대형 대학병원들 의사들이요, 추진하기로 날짜 다른 날 뭐 17일, 18일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약 잡은 환자들 어떡하라고 하니까 예약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펑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알려줘야 되죠, 병원에서. 근데요, 이걸 가지고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간호사들이 우리 못합니다. 아니, 휴지는 당신들이 해놓고 왜 취소 통보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들 의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을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대학병원에 있는 뇌전증 전문 교수들, 여기는 응급환자들 많잖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답니다.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 됩니다. 아픈 환자 먼저 살리고요. 그리고 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지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아, 이런 분들이 계시군요. 또 있습니다. 분만병원 그리고 의원들 100곳 이상입니다. 산모와의 약속 못 깹니다. 그렇습니다. 다 약속 잡아놨잖아요. 지금 출산 앞둔 분들. 그래서 불참합니다. 저희는. 그리고요. 아동병원도 전국에 꽤 많아요. 이런 분들에 계신 분들 의사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환자 두고 못 돌아갑니다. 아이들 하루 진료 안 받으러 큰일 날 수 있어요. 정상 진료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휴진 안 된다. 환자들 위해서 지키겠다 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사협회 회장이요. 반응을 보였네요. 여기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면택 회장인데요. 이분이요. 소아과 의사 원래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동병원 휴진 불참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폐렴기란 병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동병원 의사들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 이건 뭡니까? 자폭입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얘기는? 김진우 전 대변인. 이면택 회장의 저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의사가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인이 병원에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할 때 저렇게 했다는 말씀이신지 본인이 뭔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직접 하셨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예. 저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폐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걸 비꼰 겁니까 지금?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그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예약이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들의 시간에 맞춰서 아프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뇌전증이나 예.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아이들이 시간 맞춰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입니다. 항상 응급으로 응급입니다. 늘 언제 어느 순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의료진들은 그 생명을 촌각을 다투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만들어진 직업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런 말씀을 그 분들이 모여 있는 협회의 회장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요. 예. 지금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충분히 짐작도 갑니다만 지금 의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 국민들의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을 보호하는 지키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다, 또 휴진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 이후에 과연 환자들을 어떤 면으로 대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임현택 회장은 의사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사단체 안에서도 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여기 그 의협의 전공의 협회장하고도 지금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의협 회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들을 중재하고 모아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의협 회장인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의협이 정말 의사들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충실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전공의 협회 비대위원장하고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하고 뭔가 갈등이 있네요. 지금 전공의 협회 회장은 단일 대화 참고 통일된 요구와 임현택 회장 합의원이었다. 아니 본인이 왜 자꾸 중심 얘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약간 주도권 싸움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용찬 위원장께는요. 지금 집단 휴진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의사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분만병원, 아동병원 그리고 뇌전증 전문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급한 환자 들이고 우리는 휴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의사협회장은 사실 비꼬면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약간 살짝 혹시 이분들 휴진 동참 안 하시는 이 의사분들 다른 의사들이 또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워낙 감정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 접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게 사실 의료 정책 대결로 시작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은 완전히 실종되고 예. 의사와 정부 그리고 환자 간의 갈등, 싸움만 지금 부각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예.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의사와 어떤 환자 사이에 어떤 대립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의사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 제가 한 환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정부는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또 우리 의료계 역시 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고 병원으로 돌아와라. 이제 그런 호소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황이요 지금 환자분들 중증 환자분들은 눈물의 호소와 불만 표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군도 많고 이런 분들은 아니 뭡니까 도대체 이런 반응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들 아주 큰 대학병원들 의사들이 휴진한다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서울대학병원 간호본부입니다. 간호사들 분들이에요. 아니 17일 교수 총파업으로 수술 진료 일정 변경 업무 이거 다 예약 취소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변경 업무 우리 못합니다. 휴진하시는 의사분들 교수분들이 직접 하세요. 연락을.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결정은 당신들이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서울대병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 노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명분 없는 집단행동교회 철회하고 현장시켜주세요.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연기나 예약처 등 업무 일체 거부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인 거죠. 의사라는 것이. 예. 우리들이 시혜적인 어떤 그 뭘 베푸는 것이 아니고 면허제도잖아요. 의사 자격증이라는 게 면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의사 자격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면허에 대해서 국가가 또 단속을 해주잖아요. 예. 다만 이제 가격 통제, 진료 수가라는 가격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저는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노조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의사가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독불장군식의 그 뭐 파업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 국가도 이게 뭐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든 취소하는 것이든 지금 의사 일부는 그걸 다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조금 전향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해서 취소든 철회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사분들도 이제 조금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의사 수가 너무 많은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원 숫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의 환자의 불편을 처리한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국민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여론이 분명히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반발.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다 감내합니까? 우리는 무슨 죄 졌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면택 회장이 일단은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조율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 방식대로 회장들이 하는 건데 정부하고 할 때도 예. 최소한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17일 날 아예 중지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마음속에 갖는 것들은 의사의 이익도 있지만 환자 중심이에요.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환자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면택 회장이 하는 거는 거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것들은 같이 못 갔다는 거는 중지가 되면 환자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그 의사들이 그 향후에 어떤 자기들이 주장한 바도 얻은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사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면택 회장이 좀 고려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생의 묘가 없어서 저는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정부의 지금 논리에 밀리고 있다.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합니다. 자, 답답하네요. 뭐 의료계 내부에서도 서로 저렇게 다른 의견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거든요.